94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양지물산이라고 합니다. 양지물산이고요. 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단기는 7기가 되겠고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자, 감독관 확인 번호는 79202 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요거는 회사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네,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누락 부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 주세요. 자, 요거 그대로 네, 프로그램에 네,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 회사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올바르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네요. 붉은색으로 나오죠? 네, 요거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자 성명 맞고요. 그리고 개업연월일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도 맞게 처리되어 있네요. 업태도 맞고요. 네, 종목이 틀렸습니다. 판매하는 아이템이 틀렸죠? 네,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맨 마지막에 도장 찍혀 있는 부분이 틀렸죠? 역삼 세무서가 아니라 네, 삼성 세무서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그 다음에 네, 관할 세무서가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세요. 네, 작년도 성적표 나와 있죠. 자, 6기라고 되어 있고 19년도 시점에 대한 성적표예요.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죠. 그렇죠? 요거 내용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 요거 확인해 주시고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손 충당금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죠. 왼쪽에 있는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게 자동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네,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죠.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자, 자산부터 잘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현금 금액, 보통예금 금액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정기 예금 금액이 틀렸네요. 네, 금액을 고쳐줍시다. 2천만 원. 자, 나머지 금액은 잘 맞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차량 운반고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이 틀렸습니다. 네, 2,300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네, 왼쪽 차변의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외상매입금 금액이 틀려 있네요. 자, 외상매입금 금액 4,500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은 잘 맞습니다. 자, 오른쪽 대변의 금액의 합계도 확인해 보시고 대차 차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뭐가 틀렸나요? 정기예금 금액이 틀렸죠? 네, 정기예금 금액 요거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네,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네, 2,300만 원이죠? 네, 요거를 수정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상매입금 금액이 틀렸죠? 네, 요거 금액 네, 수정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왼쪽 금액의 합계하고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되겠어요.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하세요. 1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네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셔가지고 채권, 받아야 될 돈, 채무, 갚아야 될 돈에 대해서 네, 거래처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 들어가서 네, 거래처 입력하시고 네, 지급보험 들어가셔 네, 거래처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자, 외상매출금 찍어보시면 거래처별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주상사 금액이 틀렸네요. 네, 고쳐주시면 되겠고 내림상사는 나와 있지 않죠. 네, 이 부분을 지워주셔야 되겠네요. 네,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은 항상 차익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급보험 찍어주시고요. 거래처별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거래처가 한 군데가 없군요. F2 눌러가지고 동코드, 네, 퓨리상에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항상 차익은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되겠나요? 네, 적요를 등록하세요. 네, 적절하게 요약한 내용을 등록하세요. 계정 가공 및 적요 등록이죠? 네, 계정 가공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 네, 824번 있죠? 824번 운반비라는 단어 찾아주시고, 대체적요 쪽에다가 4번 해가지고,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계정 가공 및 적요 등록 메뉴 가겠습니다. 숫자 번호가 나와 있지요? 네, 숫자 번호 나와 있으니까 숫자 아무거나 찍어주시고요. 824번 눌러주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지게 됩니다. 자, 운반비라는 단어에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 대체 적요 쪽에다가 4번 해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세요. 분기를 코딩하는 메뉴가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 자, 첫 번째 문제 7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했습니다. 판매했죠. 목표를 이루었죠. 번거,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입니다. 얼마짜리 물건 팔았죠? 2천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됐으니까 자, 금액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금액은 뭘로 받았나요? 대금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대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네요. 1,000만 원 받았고요. 자, 나머지 금액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은 어떻게 했어요? 외상으로 거래하였다. 외상으로 판매한 거죠. 주된 영업 활동이고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생겼네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각서를 받아냈으면 받으러 쓰시면 되겠죠. 네, 요건 입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죠. 받아야 될 돈이니까 누구한테? 네, 부진실업한테 받아야 될 돈이죠. 네,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줍시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분계를 코딩하는 장소가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7월 4일자가 되겠군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그리고 왼쪽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상품 매출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부진실업 해가지고 입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7월 13일자가 되겠고요. 자,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대요. 어머, 회계 프로그램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친절하게 여기 보시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거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했대요.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아,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있었지.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소프트 웨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에 대한 단어겠죠. 얼마를 구입했어요? 네, 3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자, 금액을 줘야 되는데 금액은 뭘로 지급했나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죠.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인데 상품 구매한 거 아니죠. 뭐라고 써요? 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미지급금 해가지고 300만 원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죠. 그쵸?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죠.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네, 서울 시스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7월 13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차변에 소프트웨어 300만원, 4번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300만원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고,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8월 29일자가 되겠고요. 영업부 직원 신입 지원에 대해서 명함을 인쇄를 했대요. 네, 비용이 발생 왼쪽 차변에 비용의
저거 인수에 대한 지출 있죠. 인수에 대한 지출 뭐죠? 도서인쇄비. 어머, 네, 도서인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도서인쇄비 해가지고 얼마? 네, 55만 원 쓰시면 되겠네요. 네, 금액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금액은 뭘로 지급했습니까? 어음이라는 각서를 지급하였다. 각서를 써줬다. 뭐라고 써요? 지급어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급어음은 언제 쓰는 거예요? 상품 구매했을 때 각서를 써줬을 때 쓰는 단어겠죠. 이건 상품 이외의 것을 구매를 했으니까 뭐라고 쓰죠? 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되겠네. 미지급금 얼마? 네, 55만 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갚아야 될 돈이죠. 네, 채무에 속해서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M스튜디오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날짜는 8월 29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영업부서에서 발생한 지출 800번대 도서 인쇄비 55만원. 4번 오른쪽 되면 미지급금 55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9월 10일자 8월달 종업원 급여할 때 원천징수한 게 있었대요. 아,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근로를 제공할 때 근로에 대한 대가 급여를 줄 때 있잖아요. 사장님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떼어놓은 돈이 있죠. 예수금이죠. 네, 예수금을 연천징수했던 그 예수금을 어떻게 했어요? 납부하였다라는 문제죠. 기관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사라졌죠. 예수금이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분히 예수금, 근로자 부담금이죠. 40만원.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 근로자 부담금이죠. 4만원. 기관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사라졌고요.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면에 40만원 납부를 하고요. 지방소득세 4만원도 납부를 하겠죠.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수금 뭐였죠? 네, 근로자 부담금이었어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사장님이 대신해서 납부를 해주는 거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니까 9월 10일 날 납부한 거 맞네요. 9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예수금 44만원이 되겠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44만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출금전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9월 22일자 당사 우리 회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대해서 기장 수수료를 지급했대요. 자, 분계 처리해보죠. 자, 비용의 발생 왼쪽 차면에 서비스를 제공받았죠. 세무 기장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수수료 비용 해가지고 얼마? 금액은 얼마? 30만원이 되겠네요. 자, 금액은 뭘로 지급했나요? 보통예금 기준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동작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죠. 30만원 이렇게 분계를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는 9월 22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선택해 주시고,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보통예금 3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10월 6일자가 되겠고요. 상품을 구입하였다. 판매용 물건을 구입하였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상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상품 얼마? 1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자,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금액은 뭘로 지급했지? 8월 30일 날 지급한 계약금이 있었대요. 먼저 지급했네요. 뭐죠? 선급금이겠죠. 선급금 얼마? 선급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주면 되겠죠. 나머지 금액 얼마? 70만원만 주면 되는데 70만원은 어떻게 했대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네. 주된 영업활동이죠.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외상 매입금 해가지고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8월 30일자 일반전표 한번 가보세요. 선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채권 받아야 될 돈, 선급금, 채무에 대해서 채무,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만선전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는 8월 30일자 잠깐 가보도록 하죠. 선급금으로 잘 처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10월 6일자 거 코딩해 봅시다. 왼쪽 최변에 상품 해가지고 100만원, 4번 오른쪽 대변에 선급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급금은 채권이고요. 외상 매입금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10월 10일자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했대요. 자, 건물을 취득하였다. 사용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건물이라는 단어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건물이라는 단어는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되겠죠. 2억 원이네요. 2억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자, 금액을 줘야 되는데 금액은 뭘로 납부했나?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증가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해가지고 얼마? 네, 2억 원을 지급을 하겠죠. 그렇죠. 네, 취득세가 없었으면 이게 정답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가 나왔대요. 네.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입니다. 부대 비용이죠. 취득한 가격에다가 가산시켜 주셔야 되겠죠. 가산 600만원.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죠. 취득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현금 해가지고 얼마? 600만원 써주시면 되겠죠. 네,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600만 원 들어갔죠. 네, 2억 600만 원 주고 샀다고 자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날짜는 10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건물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원가, 부대 비용들 가산해 주시면 되겠죠. 4번 오른쪽 되면 보통예금, 그리고 4번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했어요. 자, 주식의 처분 문제가 나왔네요. 자, 주식을 팔았다. 처분. 근데 주식은요,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죠. 단타 목적이래요.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 단타 목적이었다.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이 사라지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이 사라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인데, 옛날에 취득한 가격이 얼마? 네, 9,000원이라고 합니다. 9,000원짜리 주식 취득한 게 요게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9,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네, 주당 10,000원에 팔았습니다. 10,000원 판 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겠네요.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요? 10,000원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10,000원에 팔았으니까. 자, 9,000원짜리 주식을 샀었는데 10,000원에 팔았대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 났죠. 번 거,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했어요? 처분을 했더니 팔았더니 이익이 발생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해가지고 얼마? 1,000원만큼 이득이 났겠죠. 한 주만 팔았으면 이게 정답이 될 것이에요. 근데 몇 주를 팔았어요? 1,000주를 팔았어요. 그렇죠? 네, 1,000주를 팔았어요. 네, 1,000주만큼 재산이 사라졌을 것이고, 주식 팔았죠? 네, 1,000주만큼 팔았으니까 1,000주만큼 돈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1,000주만큼 이득이 생겼겠죠. 그렇죠? 네, 1,000주만큼 이득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럽네. 그래요. 만약에 수수료가 없었으면 요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근데 수수료가 있네요. 대금은 수수료 등 1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대요. 수수료가 없었으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보통예금 통장에 이 금액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수수료 얼마? 네, 1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대요. 아세요? 그러면 이익이 원래 이만큼 생겼어야 되는데 덜 들어왔으니까 이익이 얼마만큼? 12만 원만큼 이득이 생겼겠죠. 그렇죠? 됐어요.
좀 고급진 내용이었네요. 자,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의 얼마가 이 금액이 들어왔고요. 단기 매매 증권, 네, 900만 원 사라지는 거 맞고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원래는 100만 원인데 11만 원 뺐으니까 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9일자 왼쪽 차변에 보통 예금 네, 988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대면에 단기 매매 증권 9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오른쪽 대면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가 아니죠. 처분을 한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88만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일반전표 입력이 뭐죠? 분계를 코딩하는 장소였죠.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겼다. 오류를 수정하세요. 자, 1번 문제 9월 2일자가 되겠습니다. 9월 2일자 네, 분계 코딩된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분계 이렇게 코딩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프로그램에서 네, 서울시청에서 현금으로 기부한 50만 원이 세금과 공과로 처리가 되었다. 이거 기부에 대한 지시죠. 네, 기부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계정 까먹고 요거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올바른 분계가 되겠죠. 오류를 수정해 주세요. 자,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9월 2일자로 가져주시면 네, 세금과 공과로 처리된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 기부금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11월 2일자 분계 코딩된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 분계 코딩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비품 4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는 은주상점이나 강원상점으로 이렇게 잘못 처리되어 있다. 거래처 코드를 잘못 입력했나봐요. 그래서 잘렸나봐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고쳐주세요. 자, 강원상점을 은주상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류 수정 두 번째 문제입니다. 11월 2일자 가셔가지고 자, 미지급금이 강원상점이 아니라 은주상점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세요. 12월 31일자 분계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당기에 올해 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광고비가 있대요. 근데 내년도 광고 제작을 위해서 먼저 지급한 금액이었대요. 그쵸? 자, 그럼 요거 분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당기 현금으로 지급한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당기에 현금을 지급했을 때 다 비용 처리했겠죠? 다 비용 처리했을 거예요. 다 비용 처리했는데 550만 원은 내년도 거래요. 그럼 비용을 취소시켜줘야 되죠. 올해 비용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죠. 비용의 취소가 발생합니다. 네, 비용을 취소시키고요. 올해 비용이 아니니까 550만 원 취소시켜주고 먼저 다 지급했죠. 선급 비용 써주시면 되겠네요. 상급 비용 해가지고 얼마? 네, 550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내년도 비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12월 31일자 분계 처리였어요. 자, 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자 왼쪽 차변에 상급 비용 입력해 주시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비용을 취소시키는 것이죠. 올해 비용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거래요. 광고 선전비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기말 합계 잔액 시상표에 가수금 잔액이 있나 보죠. 네, 가수금 뭐예요? 임시적으로 받은 금액이죠. 임시적으로 받은 금액. 미결산 항목이죠.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줘야 됩니다. 12월 31일자에 어떻게든 가수금 잔액을 없애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부영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됐다. 임시 계정 과목인데 내용이 밝혀냈나봐요. 그렇죠? 자,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 가수금으로 처리해 놨겠죠. 가수금을 없애버리시고요. 가수금을 없애버리시고 가수금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는 합계 잔액 시상표 가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었나 보죠. 오른쪽에 잔액을 먼저 없애 주시고 116만원 160만원 이었나 보죠. 네, 여기 뭐예요? 외상대금의 회수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판매한 거 있죠. 네, 그거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이제 사라지겠죠.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이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를 대체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16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경우에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부영상사 합계전액 시산표 들어가겠습니다. 합계전액 시산표에 12월 31일자 엔터 눌러주시면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잔액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수금 계정 과목의 잔액은 오른쪽에 있네요.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어떻게든 없애 주셔야 되겠죠. 자,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른쪽 대면에 있기 때문에 왼쪽 차면으로 없애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왼쪽 차면에 가수금을 없애버립니다. 가수금 잔액 160만원 없애버리고요. 4번 오른쪽 대면에 외상매출금 160만원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고, 외상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12월 31일 현재 12월분 차입금 이자 비용 미지급액이 있대요. 아, 돈을 빌린 게 있는데 아직 돈 안 준 게 있대요. 개성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지출이라는 거죠. 이번 연도 비용으로 잡아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이자 비용이라는 단어로 비용을 잡아줍시다. 50만원. 근데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까 뭐라고 써요? 미지급 비용 써주시면 되겠네요.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 얼마? 50만원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계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주라는 거죠. 올해 비용으로 잡아줘라. 아직 지급은 안 했지만 올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돈 빌렸으니까 이자가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왼쪽 차면에 이자 비용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계상하라고 했으니까 잡아주시면 되겠죠. 4번 오른쪽 대면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단어로 5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1%가 돈이 떼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라는 것이죠. 잔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1%가 떼일 것 같대요. 되세요? 이거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주는 메뉴인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1% 설정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 분계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결산 4번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말 상품 제고액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 쪽에 우리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F8 대손상각 버튼 눌러주시고요. 대손율은 1%라고 되어있죠. 우리는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대여금 지워줄게요. 미수금 지워주고요. 상급금 지워줄게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 설정해 봅시다. 금액이 입력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반드시 왼쪽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분계를 해야 되죠. 결산 분계 완료라고 뜨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측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잘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7번입니다. 조회 문제가 되겠죠. 1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계정 과목에 금액을 묻고 있어요.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죠. 총계정 원장. 그렇죠? 자, 조회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 들어가겠습니다. 3월달이라고 되어 있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대비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800번대 접대비죠. 813번 접대비 계정 과목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4월 달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비용 처리 왼쪽에서 하죠. 왼쪽 차변의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 48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총계정 원장 가시면요. 정답은 480만 원이 될 것입니다. 2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상품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금액은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네. 네, 총계정 원장 들어가가지고 요거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조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반기라고 되어 있죠. 1월부터 6월까지 146번 상품 구입한 거 가장 많이 구입한 월과 금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가장 많이 구입한 거 3월 달이 되겠고요. 금액은 1386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에요? 3월 달이 되겠고요. 그 금액은 1386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이건 카테고리가 나와줬죠. 카테고리가 나와줬으니까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얼마가 증가하였느냐, 얼마가 감소하였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차감한 금액이 뭐예요? 얼마가 증가하였느냐 라는 것이죠. 그죠? 요거 내용 어디 가시면 될까요? 재무상태표 가셔도 되겠어요.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조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재무상태표에 5월달 기준으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자, 5월 달에 유동자산의 금액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단기 거 찾아주셔야 돼요. 단기 쪽에 유동자산, 그리고 단기 쪽에 유동부채 금액. 자, 요거 차이를 물어봤죠. 재무상태표 가시면요. 네, 금액은 2억 5,596만 3천이 될 것입니다.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 가신 다음에 이론 문제 푸신 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무시험 답안에다가 방금 조회 문제 1번, 2번, 3번의 내역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네, 답안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USB로 답안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용이기 때문에 답안이 저장되진 않겠죠. 네, 합격을 기원합니다.